숫자를 나열을 하셔야 되고, 나열을 한 후에는 나열된 숫자를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너희가 이제 추론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수로 보기 너무 복잡하면 이제 함수로서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래프 그려서 많이 쓰진 않을 수 있겠으나, 얘는 이제 x라는 정의 여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플러스 1이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로 볼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이런 느낌이죠. 뭐 2x 플러스 1이면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 함수잖아. 그럼 이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y 값이 결론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해된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얘가 뭐 y 값을 집어넣어서 x 값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an을 구한 다음에 an 플러스 1을 구하는데 반대로 an 플러스 1을 알려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an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역함수처럼 y축 갔다가 x축 가시면 되는데, 봐봐, 얘는 함수로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함수랑 어떤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이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y는 x라는 함수와 교점이 얘는 없겠지만 있었다면 결국에 x값이랑 y값이 똑같은 구순간이겠죠. 그러니까 특이한 항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사이 교점에 x좌표로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알아두시고 써먹을 때 써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제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그냥 실제로 집어 넣으면 돼요. 마음 편안한 상태죠, 이런 거는. 얘는 중요한 게 뭐 보셔야 되냐면 특이한 항이 있을 거야. 특이항이 있나 없나 특이항 체크하시고, 내 여기에서 지금 이 귀납법에서 말하는 수열은 등차 등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차 등비면 그냥 등차 등비로 풀면 되겠지. 근데 어떠한 등차 등비의 규칙 없이 다른 규칙이 있는 그런 수열들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4, 3, 2, 1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수열 나열이니까 수열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 수열의 규칙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항 빼고 나머지가 반복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특이한 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인드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 얘가 무조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전체를 항상 보면은 이 일부분의 주기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체크하시고 나머지의 규칙성에 대해서 관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얘는 굳이 꼭 첫 번째부터 관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 가운데 예를 들어 뭐 열 번째 항을 알려주고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미지수 잡고 쭉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려준 항에서 첫 번째로 역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걔를 이제 뭐 역추적이다라고 이제 붙여보면, 얘는 정방향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건 우리가 항상 했던 방법이야. 대입해가지고 그냥 A에 n 플러스 1은 A의 n에서 P만큼 곱했고 Q만큼 더했을 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건데, 그때는 너희 이걸로 보면 돼. 그 뭐냐, 이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봐. 그럼 이게 f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z라 생각해봐. 이게 g라고 생각해봐. 그럼 봐봐, 얘가 이 방향이 정방향인데 얘 역함수는 이렇게 가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도 역방향으로 가면 뭐부터 해야 돼? p 곱했고 an에 p 곱했고 q 더했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q 빼고 p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의 n을 a의 n 플러스 1로 나타내시려면 q를 더하는 게 마지막 행동이었으니까 반대로 갈 때는 q를 빼고 p로 나누셔야 역방향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뭔 말이냐면 양말 신고 신발 신었어. 뭐부터 해야 돼?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양말부터 벗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것부터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역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제 밑에를 봅시다. 얘는 특이한 수열이에요. 등차나 등비가 아니야.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를 알려주고 12번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얘는 12번째를 띡 준 다음에 첫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니까 얘는 A에 12고 A에 11이고 A에 10, 뭐 A에 9, A에 8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 상황이겠는데 좀 심한 문제는 1까지 가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주기를 주긴 할 거야. 규칙을 주거나. 그럼 봅시다. 얘는 A의 n 플러스 1이고 A의 n에 대한 거니까 반대로 역추적하셔야겠죠? 그러면 물론 이거 그냥 두고 놓고 연산하셔도 돼.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이 규칙인 거야. 이해된가요? 그래서 등호 놓고 그냥 연산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등식으로 안 줄 때도 있으니까 설명한 거야. 그럼 얘는 A의 n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언제? n이 홀수일 때는. 그 다음에 8분의 A의 n 플러스 1이야. 언제?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형태냐면 역추적의 형태죠. 얘를 이 앞에 항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A의 12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소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얘를 알아내야 되니까 이 n 플러스 1을 가지고 AN을 알아내는 이런 형태겠네요. 내가 구해야 될 게 11이지. 11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그럼 이걸로 가서 보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 형태니까 2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는 2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가 10번째 항을 구할 거야. 10번째 항은 짝수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얘를 8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8로 나누시면 4분의 1이 그 다음 항이 될 거고 9를 가서 보시면 9는 홀수야. 홀수면 이걸로 가서 역수로 가서 보셔야 되니까 또 뭐가 나와? 4가 나올 거고요. 8이면 짝수야. 짝수면은 요걸로 가서 보셔야 되니까 또 뭐라고 보시면 돼요? 8로 나누시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한 주기가 뜬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 다음부터는 또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차피 계속 같은 규칙이잖아. 같은 수가 나왔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러면 굳이 A1까지 A4까지 갈 필요가 없어. 봐봐. 주기가 몇이니? 주기가 4네. 그러면 A의 10이랑 A의 8이랑 A의 4는 똑같아요. 그러면 A의 4가 결국에 A의 10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4가 지금 A의 10이랑 똑같으니까 A의 1은 누구랑 똑같겠니? A의 9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A의 9 그냥 4 써주신 다음에 더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자, 여기는 내가 잘못 썼어. 책 빼놨어. 바꾸세요 이거. 문제 잘못했어요. 얘가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빼기 4고요. 얘가 아니라 A의 n 플러스 6은 A의 n이 나오는 요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얘도 봐봐. 얘는 근데 알려준 게 네가 아예 상관없어요. 잘못 쓴 거야. 얘랑 얘로 가야 돼. 알려준 게 지금 7 하나 알고 있는데 50번째까지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봐봐. 한 칸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미지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미지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뭔 말이냐면 써볼게요. 어차피 얘 보니까 주기가 몇인 거 알고 있어? 6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주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랑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볼 거야. 첫 번째가 7이래요. 그럼 봐봐. 내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1이니까 1밖에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럼 3부터 어떻게 나와? 세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은 7에서 4 뺀 거니까 3이죠. 그러면 여기는 3이다 라고 나올 건데 여기가 빵꾸 나 있잖아. 진행하면 계속 빵꾸 나.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미지수를 채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얘가 그냥 A가 될 거다라고 미지수 설정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A4를 봤을 때 여기에 2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A2에서 4 빼면 돼. 그럼 A2에서 4 뺀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에 3 집어넣은 거니까 3에서 4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 여기에 4 집어넣으니까 4에서 4 빼면 돼요. 여기에서 4 빼면 A-8로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A-8이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이 또 주기의 6이니까 1이랑 7 똑같잖아. 2랑 8 똑같고. 그러면 얘 6칸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복사 붙여넣기 나오겠네요. 그럼 나는 50개를 알아야, 50개를 다 더해야 돼. 그러면 6개짜리가 몇 개 있나? 8개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가 2가 되겠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여기까지 더해질 건데, 일단 6개짜리 다 더하면 몇 나오나? 3A에다가 10에 5 빼면 5에 마 3이나요? 3A 마 3? 이 6개 다 더하면 3A 마 3인데 6개짜리가 8개 있고 나머지가 2개야. 그러면 A 플러스 7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7까지 했을 때 뭐가 나온다? 258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 A 값이 등장을 하겠네요. 맞나요? A 값이 등장하면 여기에 채워 넣은 다음에 A10이랑 똑같은 건 누구일 수밖에 없다? 6개씩 반복되니까 A의 4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된가요? A가 뭐 나옵니까? 24A 24A 25A네. 옆에 거는 더하면 25A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7은 258 나올 거고, A가 11인가요? 그죠? A가 11이 떴다라는 거네. 얘가 11. 그러면 A의 10은 결국에 누구랑 똑같다 했죠 아까? 얘랑 똑같다 했잖아요. 여기 11 넣었더니 7로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답이 7이다. 되셨나요? 자, 봅시다. 여기 4점짜리야 이런 거는. 이런 함수 추적 4점짜리로 나와 인간하면. 그러니까 점수가 커요. 근데 사실 4점짜리인데 큰 지식이 필요가 없어. 물론 좀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 근데 이런 마인드,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무조건 풀 수 있다. 내가 못 풀 이유가 없다. 너희가 모르는 개념은 절대 안 나와. 푸는 법 알려주잖아? 아씨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새끼.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그냥 쫄 필요가 없는 게, 한번 첫 장이 자연수네?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니까 첫 번째 항 자체가 일단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일반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깔 거야. 2씩. 그러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에 있으면 5로 올릴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양수가 되면 깔 거야. 음수가 되면 5로 올릴 거야. 양수가 되면 깔 거야. 음수가 되면 위로 올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한 주기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해보는 거죠. 첫 장부터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집어 넣어보시면 돼요. 봐봐. 첫 번째 항이 뭐였다? 1이었다. 두 번째 항은 2를 까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음수 되는 순간 5칸 올려야 돼요. 4 나오고요. 양수 나오는 순간 2칸 까야 돼. 여전히 양수야. 2칸 까세요. 뭐가 오는지 아시겠나요? 또 등호 들어가 있잖아 위쪽에. 2칸 까세요. 언제 멈춰야 되는지 잘 봐야 돼. 그 다음 음수니까 5칸 올려. 3. 그 다음에 양수니까 2칸 내리세요. 마이너스 1 나오는 순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기인지. 되셨나? 맞게 했나요 지금? 틀린 거 있나요? 없는데요? 있나요? 몇 계산 틀렸어? 1 마일. 나 뭐 잘못했냐 나? 1 마일 5 올리면 4 빼기 2 빼기 2 5 올리면 3 빼기 2. 아 미친놈. 1이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시면 또 뭐 나와? 근데 가볼 필요도 없지. 1부터 1까지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가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그러면 A15랑 똑같은 건 누구다? A의 8이다. A의 8 봤더니 몇 나와? 1 나와? 모순이네. A15 음수 나와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이제 2부터 보시면 돼요. 2 또. 근데 봐봐. 또 여기에 2를 쓸 필요가 없어. 재활용하면 돼. 4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네. 어차피 그거 얘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 항 2로 잡았어 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이겠죠? 여기에서 또 7개 규칙이 나오는 거야. 난 여기서 또 8번째 항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이야. 또 안 돼 어차피. 이해된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이 3이어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죠. 3이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또 양수지. 또 버리시면 되죠. 돼요? 뭔 말인지? 얘도 첫 번째 항이 생각해봐. 그럼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일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인돼? 오케이? 아 이게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칸 옆으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쭉 섰을 때 아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8번째 항만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A15가 그럼 안 돼. 1, 2, 3, 4는 안 돼. 5는 직접 써보셔야 돼요. 봐봐. 5를 쓰시면 5에서 2칸 까면 3 2칸 까면 1 2칸 까면 -1 그 다음 5칸 올리면 4 2칸 까면 2 2칸 까면 0 2칸 까면 -2 5칸 올리면 3 그 다음에 또 2칸 내리면 1 근데 뭔가 이상해. 반복되는 것 같아. 그죠? 멈추고 특이한 항이 있나 확인을 했더니 얘가 특이항이야. 얘 빼고는 다 반복이야 어차피. 3 나오는 순간 어차피 같은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멈추고 여기가 첫 번째 항일 거니까 15번째 항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가능한가? 가능하네. 양수 나오네요? 그죠? 15번째 항이 몇 나오니? 음수 나오니? 확인됩니까? 그래서 답은 5야. 왜냐면 A1이 자연수인데 1, 2, 3, 4 안 되는 거 확인했고 처음으로 되는 게 5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4점을 먹는다. 4점은 되게 큰 수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풀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너희가 숙제할 때나 이런 거 나오면 아 졸라 귀찮네 하면서 안 풀잖아. 근데 수능 때 나와봐. 뭔 짓거리를 했어요? 풀걸? 그러니까 평소에도 풀 때 그런 마인드로 풀면 다 풀려요. 방향만 잘 조절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근데 거의 모의고사에 거의 항상 나와. 수열 문제는 이런 문제 직접 푸는 거.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그냥 한 유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식 조작해서 보는 방법을 봅시다. 자, 점화식이 또 나오는데 몇 번 점화식 그것까지 안 할 거야. 옛날에는 이제 다 나왔었는데 다 빠져가지고 봐봐. 얘는 식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항등식일 때가 있고 또 역수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가서 보면 얘는 대놓고 역수로 바꿔야 되죠. 역수로 바꿔야 분수가 쪼개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 보기 전에 항등식부터 봅시다. 얘는 점화식을 조작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볼게 항등식 형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AN이 BN이다 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SN에 대한 형태를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으로 SN에 대한 애를 알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니? 시그마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를 왼쪽에다가 시그마를 씌워도 항등식은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SN을 구해내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고 봅시다. 여기에 A에 n 플러스 1은 3배의 an 더하기 2라는 항등식이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SN에 대한 식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니? 일반항밖에 없죠. SN 구해내려면 우리는 시그마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항등식이니까 시그마 씌우셔도 똑같다. 너 이거 양쪽에 인테그랄 씌워도 똑같잖아. 항등식이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의 K 플러스 1은 3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의 K 플러스 이거 뭐로 써야 돼? 2n으로 써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잖아. 그럼 여기는 2n인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봐봐. 이거 해석이 좀 항상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첫 번째부터 m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s의 n 플러스 1이겠지. 얘는 s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써보면 얘는 3의 sn 더하기 2n이 될 거예요. 맞나요? 확인됐나? 그럼 봐봐. 답 내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sn이 필요해서. 근데 이상하잖아. 뭔가 안 맞지? 내가 필요한 게 sn이라는 식이라서 첫 번째부터 n번째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의로 써버렸는데 사실 얘 실제로 집어넣어봐. 첫 번째부터 안 더해져. 두 번째부터 더해져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나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잖아. 뭘 해줘야 돼? A1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A1을 뺄 건데 A1으로 쓸 게 아니라 S1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A1이랑 S1은 똑같을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나 어차피 똑같아. 이제는. 그래서 SN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S의 n 플러스 1은 3SN 더하기 2N 더하기 SN이다 라고 보면은 이 SN에 대한 점화식이 등장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된 게 있나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 뭐 인수분해나 이런 거 안 볼게요. 다 잘하니까. 역수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봅시다. 얘는 바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1이 나왔네.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A의 n 더하기 1분의 A의 n이다. 내가 구해야 될 게 A의 10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역수로 바꿔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 역수로 바꿔보세요. 얘는 A의 n 플러스 1분의 1은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와? 1 플러스 A n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 확인됐나요? 그럼 봐봐. 첫 번째 풀이 여기에서 갈림길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냥 역수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 푸셔도 돼요. 왜냐면 이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 1 더하기 A n분의 1이니까 결국에 우리는 얘를 보면 뭐라고 쓸 수 있지? A의 n분의 1이라는 건 뭐가 되죠? A의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이해됐나? 이 AN이랑 AN 플러스 1을 봤잖아. 아니, 두 개 빼보셔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봐봐요. 얘가 A 1분의 1이면 여기가 A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뺀 형태로 바꿨을 때 공차가 나와버리네. 이해되셨나?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봐봐. A의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 n분의 1이 1인 거 아닌가? 이해돼요?
그러면 두 개 한 칸 차이 나는 걸 뺐다는 소리는 얘가 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셨나요? 그럼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얘 일반항 써보시면 A의 n분의 1은 뭐 나와야 돼? n 나와야 되지 않니? n? 첫 번째 항도 1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는 n이 나온다. 결국에 AN은 n분의 1이니까 A의 10은 뭐가 나올 거다? 10분의 1이 나올 거다 라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얘는 뭐 할 거냐면 우리 계속했던 교대 수열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뭐냐면 얘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부터 얘를 가서 보면 얘를 봤을 때 두 개를 빼보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은 a n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이해됐나요? 그럼 양쪽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9까지. 여기도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9까지. 왜냐면 나는 a10이 필요하니까. 씌워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9는 얘 봐봐. 시그마고 여기 두 개 앞에 거 빼기 뒤에 형태고요. 얘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죠? 그럼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A의 1분의 1 빼기 A의 10분의 1이 남는다. 근데 A1이 1이었잖아. 그러면 A10을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니? 10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에 A10분의 1이 10이니까 A10은 10분의 1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로 푸셔도 되고 교대 수열로 푸셔도 되는데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추세는 얘인 것 같아요. 교대 수열로 보는 것. 그래서 그냥 몇 칸 차이인지 보고 날려버리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 밑에 거를 가서 봅시다. 이거 방금 했던 그 역수 형태네. 근데 아까랑 살짝 좀 다른 게 얘는 등차 형태는 안 나오겠네. 봐봐. A의 m 플러스 1을 역수로 바꿔보시면 AN분의 AM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써보시면 이거거든. AN분의 2 플러스 2라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봐봐. 여기가 안타깝지만 1이 아니야. 1이었으면 등차로 가겠지. 여기 2가 있으니까 2가 곱해진 거잖아. 얘랑 얘 비교했을 때 크게 보면 2가 곱해진 형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등기로 엮어갈 수도 있다. 등기로 엮어가려면 얘는 양쪽에 1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전체가 2로 묶여버려. 그래서 봐봐. 양쪽에 2를 더하면 얘가 AM 플러스 1 더하기 1은 안 쓸게. 뒤에 있는 저 1이 2로 바뀌는 거 알겠죠? 양쪽 1 더해 있으니까 그럼 2로 묶었을 때 A에 n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써버리면 돼요. 양쪽에 1 더하면요.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하면 그러면 이걸로 확인을 해보자고. 얘가 이 전체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야. 이거 곱해진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N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근데 첫째 항은 A1이 몇이다? 2인 거 알려줬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야. 그러면 2분의 3이 첫 번째 항이니까 2분의 3에다가 공비 2 곱하신 다음에 n-1 때려버리면 얘에 대한 일반항이 나왔다. 그럼 너희는 뭘 하면 된다? 7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A7 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곱하기 32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95가 됩니까? 16에 맞니? 맞냐? 16에 7 집어넣고 64구나. 잘못 썼구나. 64. 이렇게 되면 95 나오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 봐봐. 얘도 일단 뭐 방법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할 거야.
모르겠잖아. 모르겠으면 나열이 최고야. 일단 무조건 나열이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나열은 좋은 일이야. 보세요. 나열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A1부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 A1부터 A2부터 쭉 가서 A에 31까지 더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여기 1부터 또 집어넣을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 A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야. 그러니까 귀찮게 자꾸 하나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씩 걸리는 걸 잘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느낌이라서 써보시면 이런 거거든. 봐봐. 직접 넣어봐. 1부터 시그마 여기에다가 A1 더하기 A2가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이 나오고요. 되셨나요?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가 이렇게 나오는 이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쭉 가서 몇 집어넣어야 되는가? 30 집어넣어야 되네. A30 더하기 A31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요 형태들 안에 2에다가 봐봐. 이 두 개씩 더했을 때 뭐 나오는 거야? 4n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결국에 봐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1부터 집어넣은 거야? 1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1이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 3 나오고. 근데 얘는 4 곱하기 1이고 얘가 4 곱하기 2고 얘가 4 곱하기 3이고 얘가 4 곱하기 뭐가 나와?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씩 걸리는 거 얘는 또 빼줘야 되잖아. 이해된가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봐봐. 얘가 하나의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면 양쪽에 뭐 하셔도 상관이 없다. 시그마를 씌우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대로 씌우면은 너무 귀찮은 상황이 생기니까 n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자는 소리죠. n 대신에 2k를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의 2k 플러스 a의 2k 플러스 1은 8k다 라고 나오겠네요. k가 자연수일 때요. 확인됐나? 그럼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뭐 나와? 되고 있나요? 2, 3 1 집어넣으면 봐봐 얘들아. 1 집어넣으면 2, 3이잖아. 2 집어넣으면 4, 5잖아.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6, 7이잖아. 그럼 한 칸씩 계속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시그마를 씌워주시면 되겠네. 여기에서 이렇게 시그마 씌우고요. K는 1부터 15까지만 집어넣어야 31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K는 1부터 15까지만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시그마 씌워버리면 두 번째부터 31번째 한까지만 나오니까 이걸 구하려면 양쪽에 A2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A2를 더하셨을 때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비로소 문제에서 물어본 시그마 상황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가서 31까지. 그럼 얘가 곧 얘랑 똑같아. 우리는 얘만 풀면 돼요. 얘는 시그마로 풀면 되잖아. 얘는 8의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더하기 A1이야. A1은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답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웃항 항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얘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웃항 항이라는 건 n 나왔을 때 n 플러스 1 나오고 이런 걸 확인하자는 소리야. 봐봐. 얘는 이웃항 항 사이에 뭐 합이 나올 수도 있고 차가 나올 수 있고 곱이 나올 수도 있고 몫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있다 해봐. 주어진 식이 있으면 n이라는 정의역이 있겠죠? 자연수인. 그 n 대신에 뭐 n-1, 뭐 n 플러스 1, 2n, 2n-1 이런 거 집어넣어서 방금처럼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식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웃한항이죠? 얘가 뭐 3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웃했으니까 우리가 뭐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조금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보이는 식에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버리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는 3분의 1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거고, 우리는 얘에서 그대로 나누어 버렸을 때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이웃하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남는 게 우리는 a의 뭐 n분의 a의 n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 될 거다 라고 마무리 짓고 문제를 풀어 나가 버리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웃한 항들이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러면 n 대신에 n-1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풀었던 것도 그 형태잖아 사실. 얘가 이웃한 항이야. 이 두 개가 이웃했기 때문에 n 대신에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쭉 나열해버리면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더한 형태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 엮이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해서 귀납법을 풀어줍시다 라는 거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두 개 풀기 전에 요 개념을 하고 쉬었다가 두 개 풀게요. 이거 뭐 할 건 따로 없어요. 쉬워서. 근데 문제에서, 근데 학교 시험에서 대놓고 그냥 나오기도 해. 가나다 지문 넣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 주고 이렇게 증명하라고 나오는 게 꽤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뭘로 설명할 거냐면, 너희 그 시그마 k 제곱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게 성립하는 거 증명 안 했잖아. 그게 그냥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너무 쉽거든요. 봅시다.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수열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 거의 사기적이에요. 이게 좀 양아치 같을 수도 있어. 봐봐. 첫 번째 성립하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K번째 항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성립하는 게 보여버리면 그 다음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몇이 되든지 그 뒤로는 계속 성립하겠다라고 그냥 결론 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를 둘 수가 없네, 수율이라서. 이런 거죠. 이번에 몇 등급 나왔니? 2등급이요. 1등급이요. 이래 말해. 다음에 몇 등급 나왔니? 1등급이요. 그럼 넌 앞으로도 1등급일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졸라 행복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자, 봅시다. 봐봐. 여기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뭐 확인하는 거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이라는 걸 하셔야 돼. 근데 얘는 당연히 성립하겠지. 1 집었는데 성립하지 않잖아?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증명이 끝나. 그렇게 시험을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1은 아니야. 문제에서 몇 이상, 뭐 3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면 3부터 보시는 거예요. 제가 1이라고 한 이유는 수열이니까 보편적인 시작은 1이라서 1로 본 거야. 그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봐봐, 중요해 이게. n이 k일 때, 그러니까 k번째 항일 때 성립한다라고 뭘 해버리셔야 되냐면 가정을 그냥 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정한 식 있잖아.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뭘 증명하시면 끝나냐면 n이 k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증명 끝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위에서 가정한 식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걸로 증명해 볼게요. 봐봐.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제곱은 뭐랑 똑같았다?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2라고 똑같았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시작이니까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얘는 1의 제곱인 거죠. 1 집어넣으면 6분의 6이야. 그러면 1은 1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성립해요. 이거죠. 1의 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그럼 결국에 얘는 오케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되냐면 이 n자리에다가 k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봐봐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부터 k의 제곱까지 다 더했을 때 이 식이 나올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k의 k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얘는 얘는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정하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얘가 나오도록 만들 건데 만약 얘가 성립했잖아?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K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게끔 나와야겠죠? 해볼게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면 이 등식이 성립할 거야.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부터 쭉 가서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갔을 때 얘는 6분의 K자리에 K 플러스 1 K자리에 K 플러스 1 K자리에 K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봐봐.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가정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얘가 나오도록 만든다면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겠니?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럼 뭐만 하면 돼? 양쪽에 k 플러스 1의 제곱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가 그냥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만 더하시면 돼. 그럼 너희는 확인할 게 뭐야? 좌변은 완성이 됐어요. 얘 통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통분을 해서 계산하시면 6으로 통분하겠죠. 6에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6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잖아. 분자만 따로 써볼게. 분자는 2k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네요. k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네요. k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여기 안쪽에서 2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6k 플러스 6 요게 나와. 맞니? 그럼 얘 다시 한번 써보시면 2k 제곱 플러스 7k 더하기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했던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해된가요? 여기가 k에 2k에 여기가 2에 3이면 되잖아요.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두 개 나와버리죠. 이해되셨나? 그래서 통분을 했더니 이 식이 나왔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우리는 결론을 그냥 따라서 성립한다라고 결론 지어버리시면 되는 게 귀납법이야. 이해됐나요? 어렵진 않죠? 첫 번째일 때 성립하는 거 보고 K번째일 때 성립한다 가정한 후에 이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 그 식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요거까지 해볼게요. 요거까지 하실게요. 봐봐. 부등식이야.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돼. 봐. 뭐냐면 극단적인가? 4가 2보다 큰 걸 내가 알아. 이해됐니? 근데 내가 좀 그런가? 봐봐.
내가 4가 2보다 큰 걸 알아. 근데 내가 장애가 생겨서 4가 3보다 큰 거에 대해서 몰라. 아, 내가 이거 몰라. 그럼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이거 두 개 대수 비교로 증명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 대수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이해됐나? 2가 반대로 했냐 나 지금? 진짜 장애가 생겼네. 반대로 했네요. 여기가 3이고 여기 2여야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 2여야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 두 개 대수 비교로 이게 증명이 된다 이 소리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부등식 증명은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얘를 해보시면 봅시다. 일단 모든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한지 보면 일단 k가 양의 실수예요. n 자연수고요. 1 플러스 h의 제곱 얘가 1 플러스 2h보다 더 큰지를 보시면 돼. 당연히 더 크겠죠. 1 플러스 2h에다가 h 제곱이 더해지는데 h가 양수잖아. 그러면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일 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n이 k일 때 중요한 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k에 집어넣으면 돼.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여기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인가요? 잠깐만 나 k 집어넣어야 되지. 미안. k만 집어넣으면 돼.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놈을 이용을 무조건 하셔야 돼. 이용해서 뭘 증명하셔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것을 결국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집어넣었던 여기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가 또 나오겠네. 확인됐나? 그럼 봐봐. 내가 얘가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볼 거야. 그러면 좌변 정도는 이걸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려면 양쪽에 1 플러스 h만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제곱으로 똑같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 곱하고 여기에도 1 플러스 h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 자체로는 지금 비교가 안 돼. 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얘보다 큰 걸 알아. 그럼 가운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려면 얘랑 얘 대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위 게 더 크면 되죠. 이해된가요? 얘가 더 크면 당연히 얘보다 작은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얘랑 얘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 개 비교하는 방법은 그냥 빼서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0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h가 양의 실수니까 비교가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이런 상황인가요? 1 플러스 h가 곱해지니까 1 플러스 h에다가 h에 k 플러스 1에 1 플러스 h다 라고 들어갈까요? 된가?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하네요. 1 플러스 h에다가 h에 k 플러스 kh 플러스 1 더하기 h가 된다. 그죠? 쭉 전개하시면 1 플러스 h 더하기 hk 플러스 kh의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h 제곱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빼.
그러면 날아가는 게 양수가 나오겠네요 당연히. 그죠? 얘가 1 플러스 HK의 2H니까 얘 빼면 날려도 딱 묶음으로 나오겠네. 얘 빼기 얘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가 충분히 묶음으로 그냥 나와버리겠네요 양수로.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아 얘가 더 크구나. 그러면 결국 얘가 성립하겠다 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는 거니까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 이 과정 안 거치면 소수령 푸셔도 점수를 되게 안 주겠죠. 세 가지만 거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성립 하나, K번째일 때 성립하는 거 가정했나, 가정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나,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